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민간조사단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냉각수 누출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수원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바닥면에 에폭시 라이너를 수십 년간 한 차례도 보수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취약한 에폭시 라이너를 스테인리스로 교체해야 한다고 보도해왔는데 국회에서는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동안 뭘 했냐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에서 이미 지난 1997년부터 균열과 함께 방사능 오염수가 누출됐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현상도 심각한 문제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내부에 방수 목적으로 바른 에폭시 라이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수조 있죠. 안에 에폭시 라이너를 페인팅돼 있죠. 시간이 오래가면 그게 깨져요. 깨지고 누설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또 깨지죠. 딴 데서.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한수원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바닥면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에폭시 보수 공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바닥면의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된 채 방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바닥면을 통한 냉각수 누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핵연료 저장조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5년간 보수 이력이 전혀 없습니다. 벽면에 이제 에폭시가 낡아서 여러 번 교체를 했다라면은 바닥면은 지금은 너덜너덜한 상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닥면을 통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그동안 한수원은 에폭시 라이너의 방수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1.2m의 콘크리트 두께의 안에는 유리 섬유가 코팅되어 있는 에폭시로 일반 에폭시하고는 좀 다른 에폭시입니다. 코팅이 되어져 있고요. 하지만 중수로인 월성원전 1, 2, 3, 4호기에만 이렇게 취약한 에폭시 라이너를 사용 중인 반면 나머지 모든 경수로 원전에는 방수 목적으로 스테인리스 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회도 규제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엇을 했냐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방사능 유출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그 자리가 그 본인한테 맞는 자리입니다. 에폭시 문제가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면은 그건 당연히 고쳐야 되겠죠. 그거는 우리가 원안위가 사업자로 하여금 이 부분을 갖다 지키도록 강제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저희들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의 에폭시 라이너 문제가 이번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밝혀진 만큼 방사능 오염수가 더 이상 누출되지 않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교체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GS건설이 투자하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에 오늘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에서 착공됐습니다. GS건설은 영일만 4산단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여 연산 16,000톤 규모의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일만 산단에는 에코프로 그룹이 최근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2차 전지 종합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4년제 대학들이 올해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수시가 지역 대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1%로 역대 최대치인데요.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해봤더니 학과별, 학교별 양극화가 더 커졌습니다. 이에 신입생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영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와 경일대, 금호공대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경북대의 경우 10.73대 1에서 12.95대 1로 오르면서 10대를 유지했고 영남대는 최근 5년간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대는 지난해와 같았고 대구가톨릭대와 경운대, 대구한의대는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대부분 5대1을 넘겨 신입생 유치에 한숨 돌리나 싶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학별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과들을 보면 경북대 의예과와 치의예과, 수의예과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200대 1을 훌쩍 넘겼습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대부분 의료 계열의 학과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인기 학과가 전체 학교의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또한 대부분 학교의 경쟁률은 정원의 전형 인원을 빼고 계산한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경쟁률은 더 낮아집니다. 수험생들이 수시 원서를 보통 4곳 이상, 지난해의 경우 평균 4.7회 쓴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경쟁률이 4.7대 1 이상이 되지 않는 학과들은 수시에서부터 미달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여섯 곳은 학교 전체 평균 경쟁률이 4.7대 1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학과별, 학교별 간극은 더 벌어졌습니다. 지역 대학의 이번 수시 비중은 평균 81%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90%를 넘는 곳도 8곳이나 되는 만큼 대학들에는 이번 수시가 신입생 모집에 사활이 걸린 겁니다. 수험생들이 아마 대학 진학이 수월하다고 느껴서 상향 지원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경쟁률이 높아졌고, 반면에 하위권 대학은 경쟁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하위권 대학의 아마 신입생 충원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대학들은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학금과 수업료 감면, 기숙사 확대 등 수시 모집에서부터 신입생을 겨냥한 혜택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지난해처럼 미달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 충원까지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전화 충원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이제 미등록 인원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험생은 내년 지역대학 입학생보다 18,000명 정도 많은 상황입니다. 지역 4년제 대학 예상 경쟁률은 0.9대 1, 전문대학까지 더하면 0.7대 1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에 오늘 영덕시장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벌였습니다. 시도 공무원과 도의회 의장단, 의용소방대 등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6천여만 원을 피해 상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영덕군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공무원 70여 명은 영덕시장에서 과일과 생선을 구매하며 추석 명절 장보기 캠페인도 펼쳤습니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로 구성된 PHP 봉사단도 오늘 포항 연일시장에서 2천만 원어치를 선결제한 뒤 취약계층에게 나눠주는 착한 선결제 운동도 벌였습니다.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 판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사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6개월 만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가정집입니다. LED 조명 아래 대마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집 한편에는 안막 텐트까지 동원됐습니다. 이렇게 온도와 습도를 잘 관리해 대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서 재배된 대마는 1kg, 시가 1억 5천만 원어치입니다. 20, 30대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집에서 재배한 대마와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대마 등 2천만 원어치를 36명에게 비대면으로 팔았습니다. 이들은 보안성이 뛰어난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대마를 거래했습니다. 결제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썼습니다. 전달은 마약류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 42명은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는 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 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모두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거된 피의자 중 90%는 20, 30대 젊은 층으로 대부분 마약류 범죄 초범이었습니다. 경찰은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30여 그램과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2억 5천만 원어치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비트코인, 가상 자산은 추적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인식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 시작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를 해서 운영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고 경찰은 상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포항 시내버스 운영 과정에 불법 특혜와 보조금 부당 청구 등의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시와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코리아와이드 포항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업체 측이 가족 경영과 간편 운행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혹과 업체 설립 과정에서 불법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이 있다며 포항시의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게임 속 한 공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이용해 비대면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가 개교 100주년 행사를 가상 공간을 활용해 열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의 유행 속에 비대면이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21년 민족지사가 설립한 교남학원을 모태로 하는 대구 대륜 중고등학교가 문을 연 지 100년이 됐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와 그의 형제들이 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로 알려진 이상화 시인도 여기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명인사와 동문들이 모여 성대하게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겠지만 코로나19 유행 탓에 색다른 식이 펼쳐졌습니다. 메타버스, 그러니까 온라인 기념식에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을 초대한 겁니다. 학생들은 학교 전산실에서, 학부모와 동문들은 집이나 직장에서 캐릭터가 돼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그리고 동문들과 지인들은 각자 집이나 직장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같이 100주년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화려하고 실감나는 게임 속 환경 같진 않았지만 색다르고 재미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곳에서는 자기 얼굴 인식을 통해서 비슷한 점을 캐릭터로 만들어내는데 그 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훌륭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의 8개 초등학교에서는 시범적으로 VR이라는 가상현실 기기를 이용해 생존 수영과 순환사고 예방 교육을 합니다. 배에 사고가 났어요. 비상 집합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비상구 2개 다 찾아서. 코로나19 유행으로 할 수 없는 야외 활동과 실기 수업도 교실 안에서 실감나게 펼쳐집니다. 태양계라든지 아니면 깊은 바닷속 수중 생활, 아니면 지금 코로나로 갈 수 없는 유명한 명승지들을 이렇게 360도로 관찰하면 학생들의 이해와 학생들의 상상력을 키우는데,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가상현실을 이용한 메타버스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주시가 지역 내 거주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5,300여 명을 파악해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관리번호를 발급했고 30세 이상 2,300여 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경주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포항과 경주에 비가 내리겠고 밤이면 영덕과 울진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해지겠으니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잔뜩 흐리다가 낮부터는 태풍이 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서귀포 남서쪽 약 32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강도는 강함에서 중간 단계로 다소 약화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태풍의 방향이 느리게 전환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금요일 아침이면 제주 북쪽이 아닌 남쪽 해상을 지나겠고요. 오후면 대한 해협을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포항과 경주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밤이면 영덕과 울진 지역까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2도 분포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4도, 포항과 경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21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거센 풍랑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남부 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요일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 수도 있으니까요.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단단히 고정하시고 미리 철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일시장과 장량 송도시장 등 포항 지역 7개 전통시장에 준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에 국비 4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연일시장은 40억 원을 투입해 90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장량 송도시장은 2억 7천만 원으로 고객 서비스 혁신과 상인 조직 강화,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등이 이뤄집니다.